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이렇게 대폭락이 다시 한번 더 찾아왔는데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3.57%, S&P 500은 마이너스 4.04%, 나스닥은 마이너스 4.73% 하락하면서 이렇게 살아남은 주식들이 거의 없었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다시 9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들은 어떤 자세로 이렇게 어려운 장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증시 하락을 이끈 악재는 바로 리테일 기업에서의 실적 하락입니다. 아마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타겟이라는 큰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예상치를 상회해 주었지만 EPS에서 2.19달러를 기록하면서 0.87달러만큼이나 미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도 아니고 거의 40%치를 미싱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EPS이긴 하지만 크게 비껴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4빌리언 달러에서 1.3빌리언 달러로 줄었고,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매출 총이익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누었을 때 보여주는 매출 총이익률의 경우 30%에서 25.7%로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액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4% 상승한 것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가 비용이 10.4%나 올랐고요. 이로 인해서 마진율인 매출 총이익률이 줄어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른 것은 원가 비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가 비용이 이렇게 10.4% 상승한 동안에 SG&A는 5.6%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43.3%나 줄게 된 것이죠. 실제로 어닝콜의 일부를 보시면은 매출액의 슬로우다운은 홈, 일렉트로닉스, 스포츠, 장식 쪽에서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인벤토리가 상당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부엌 어플라이언스라던가 퍼니처, 그리고 아웃도어 리빙 아이템들이 사이즈를 크게 차지하는 만큼 인벤토리를 컨테인하는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고 있죠. 안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것은 타겟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월마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월마트의 경우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141.6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2.4% 정도 매출액이 지난해 동분기 대비 올랐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3.5빌리언 달러 상회해 주었지만 EPS의 경우는 1.3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대비 0.18달러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약 13% 정도 되죠. 그로스 마진은 23.8%로 지난해 동분기의 마진율인 24.4%보다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마진율이 타격을 입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아마존과 같이 직원들을 과하게 고용함에 따라서 급여를 더 많이 지불해야 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랐으며 원유와 서플라이 체인 코스트 또한 한몫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은 특히 리테일 산업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월마트의 어닝콜 중 한 구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1갤런의 우유를 평소에 샀지만 최근에는 우유를 0.5갤런만큼을 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에 반면 비자의 실적을 보시면은 해외에서의 수수를 통한 매출액은 자그마치 48%나 올랐고요. 2022년 1분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의 실적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출하는 돈은 오히려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리테일에서의 실적이 왜 떨어졌는지 미리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자체는 오른 가운데 어디서 소비가 올랐고 주로 어디서 소비가 떨어졌는지 지난해 대비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여행 쪽에서의 매출액은 2019년과 2021년 대비해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인 반면 음식과 리테일 쪽에서는 빠르게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과 리테일의 소비를 좀 줄이고 여행 쪽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음식과 리테일 쪽에 지불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의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의 현황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Average Deposit Balance가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39%나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납기 기한을 5일에서 29일 이상 또는 30일 이상을 넘긴 사람들의 숫자는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바라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사람들은 돈을 많이 저축해두고 있는 상태인데 소비를 가급적으로 여행으로 사용하고 싶고 계속해서 유가 가격도 오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이니 미리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테일 섹터들이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는 밸류에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리테일 기업들인 타겟, 코스코, 월마트, 그리고 음료 기업인 코카콜라를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 멀티플 기준으로 구글 기업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구글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플로우 멀티플은 22인 것에 비해 코스코는 36이고요. 코카콜라는 27, 월마트는 31입니다. 게다가 타겟은 20으로 구글과 그렇게 멀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리테일 섹터들이 이렇게 구글 대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와도 강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잘해줄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상장주가 많이 빠진 것에 대비해서 리테일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구글을 가리키는 하늘색 선만 아래로 계속해서 향했지, 그 외의 리테일 그리고 코카콜라 기업은 나름대로 우상향을 해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표는 어제 폭락이 반영되기 전의 지표입니다. 이렇게 고밸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를 이들이 실제로 못했다는 것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주자 이것에 실망한 투자들은 빨리 팔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장세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시장의 방향이 어디 갈 것인지, 경제 또는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지 말고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 현금 흐름을 많이 창출하는 좋은 가치의 기업을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앞으로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정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급격하게 올리고 성장 동력을 잃게 되면서 리세션으로 빠지면서 기업의 실적은 약해지고 사람들은 실직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설사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할지언정 언제 그런 게 일어날지를 맞추는 것은 더더욱이나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함과 동시에 많은 배당금을 저에게 안겨주는 에너지 트랜스퍼 또는 칼라이칸 기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장세를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할지언정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것이고, 좋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계속 보유를 하거나 천천히 대응하면서 버틴다면 나중에 다시 불 마켓이 찾아왔을 때 충분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어떠한 이유에서 주식의 장 전체가 떨어진지를 알아보았는데요. Fear and Greed Index가 9를 가리킬 정도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을 들고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1929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년 이상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채널을 서포트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